배려심 많은 지혜 씨는 친구에게 문자 하나를 보낼 때도 정성껏 보냅니다. 그러다 성의 없는 문자를 받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귀찮은가? 대화 중에는 분위기를 망칠까봐 자기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듣기만 합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다 보니 회사에서 다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은근히 지혜 씨에게 넘기는 것 같습니다. 나도 바쁜데. 최근 지혜 씨는 우울과 무기력이 심해졌습니다.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심리상담사 고코로야 진노스케는 늘 타인의 눈치를 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고갈되기 쉽다고 말합니다. 톱니바퀴는 많이 사용할수록 마모되고 닳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닳아서 쓸 수 없게 되기 전에 손을 봐야 합니다. 고갈된 마음을 회복하고 약해지지 않는 더 강한 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부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긍정할 줄도 모른다. 배려심이 너무 강한 사람은 분위기를 망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려고 합니다. 푸념이나 험담, 불평등의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괜찮다, 나쁘지 않다 등의 말로 감정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삼켜버리면 결국 내 안에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는 일이 습관화되면 자신이 무엇에 슬프고 화가 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 몸도 마음도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울증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분노나 미움,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그때그때 참지 않고 겉으로 말해야 합니다. 단, 주의할 게 2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대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감정을 단순히 드러내야 합니다. 가끔 네가 단답형으로 답장을 보내면 나를 귀찮아하는 것처럼 느껴져. 둘째,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상냥하게 대답해줘. 네 생각은 어때? 상대방에게 감정을 털어놓기가 힘들다면 혼자만의 공간에서 크게 소리 질러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모두 쏟아낸 다음에는 긍정적인 말로 입가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하다 라는 말을 덧붙여서 긍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좋은 점도 있어. 하지만 힘들 때 도와준 친구잖아.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중화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둔 채 애써 웃음 짓지 마세요.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을 모두 표출해야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2.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 수찬 씨는 회사에 싫은 후배가 있어 괴롭습니다. 수찬 씨 생각에 그 후배는 문제아입니다. 수찬 씨는 10분 일찍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배는 딱 9시에 맞춰 출근합니다. 일이 바빠도 눈치 안 보고 장기 휴가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후배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찬 씨가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후배를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팀장님이 10분 일찍 출근해서 업무 준비하랬는데 팀장님이 연차는 안 바쁠 때 쓰랬어. 수찬 씨는 상사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한 사람이지만 후배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꾸지람을 듣는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타인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을 기준으로 싫다, 이상하다, 불편하다는 식으로 눈앞의 사람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치관을 가지고도 인간관계에 지장이 없다면 그 가치관을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유독 특정 인물에게 거북한 감정을 느껴 괴롭다면 자신을 괴롭히는 가치관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상사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후배가 늦는 걸 고치려고 하지 말자. 아무리 노력해봐도 상대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면 그렇구나라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구나는 상대방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럴 때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며 타인을 받아들이게 해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면 내 마음을 소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한다. 희영 씨는 시어머니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가서 운전기사 노릇을 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전업주부인 희영 씨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고 시댁과 관련된 일들을 자처해서 하다 보니 시어머니도 당연하게 여기고 막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막대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면 나부터 스스로를 존중하고 위해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 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가구를 사서 배치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의 연락은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돌보기 시작하면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해진 마음도 서서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한 나를 만드는 마음혁명, 약해지지 않는 마음.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